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팔자는 타고난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살 때도 색상, 용량, 기능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집을 고를 때도 방향, 채광, 풍수 엄청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인생 시작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분만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진 않으실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이의 첫 숨소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예쁜 그림을 그리듯 우리 아이의 인생 첫 페이지에 잘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27년간 많은 분들의 운명을 설계해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명은 그저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운명을 그리는 남자로 불리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답니다. 출산태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시간공학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에너지는 우리의 DNA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현대 과학의 후성 유전학에서도 환경이 유전재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강남의 많은 정재계분들과 대기업을 이끄는 수장분들이 왜 아이 태기를 할까요? 그들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식시장 보십시오. 똑같은 주식도 매수 매도 타이밍에 따라서 사람마다 수익이 다르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재능과 노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당연히 바뀝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들 중에 상당수가 특별한 날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또한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에 인생의 시작점으로 최적이라는 것을요.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천문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타이밍을 정했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사주도 안 보고 점도 안 본다. 맞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봅니다. 오너는 안 보는데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면서 그걸 보좌하고요. 제가 여러 훌륭한 집들 태기를 했거든요. 아이 태기는 무조건 봅니다. 왜냐면 나의 가업과 나의 가문을 계승하는 작업은 그냥 할 수 없죠. 그러면 제가 왜 출산태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특별한 출산태기는 실은 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제가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치를 6명 봤거든요.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왜 난 작은 거야? 이거를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보자 진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근데 제 동생이 저보다 이만큼이 큽니다. 참고로 여자입니다. 이상하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꽃 사주를 갖고 있어요. 에버랜드의 꽃처럼 짠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칼 사주이시고요. 제 동생은 도끼 사주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느낌 뭐가 이상하죠. 어렸을 때부터 크는데 칼과 도끼는 계속 잘리면서 제 키 이만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여기에 길게 되는 데에 기여했죠. 이거 내 거예요. 저는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치를 6명 봤다 그랬잖아요. 다 지금은 나쁘지 않게 삽니다. 업종은 싹 다 다른데요. 부모 덕이 나쁘다는 똑같이 발현이 됩니다. 저는 이러다 보니까 저의 출산태길의 특별한 점은 무조건 부모랑 운을 맞춰서 만드는 게 저의 핵심 요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27년째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랑 부모랑 태길 맞춘 경우를 평생 3분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날을 맞춥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였냐면 송파 엘리트 아파트에 사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나무고요, 와이프는 꽃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꽃과 나무가 조화로운 상태인데 아이 태기를 받았어요. 아이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7살부터 한 달에 500씩 애한테 썼대요. 이유는 너무 잘해서예요. 결국은 애가 5학년 됐을 때 부모가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엄마 송파 애들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난 대치동 가고 싶어. 근데 송파 아파트 팔으면 대치동 전세 가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러 온 거예요. 심지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 40대인데 얘가 딱 졸업하고 결혼할 때쯤에 이분들이 65살에 딱 진입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결혼하고 노후가 없어요. 얘 결혼할 때 또 밀어주면 이 두 분 뒤로 운 다 아무것도 없어요. 좋게 맞춘 게 맞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아이가 부모 돈을 뺏어가거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얻어맞으면서 동생한테 얻어맞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애가 좋은 사주는 맞지만 모두가 유니버스하게 궁합을 맞출 수 없을까? 이게 제가 고민했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모두를 맞춰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했고요. 아이가 10점짜리 운인데 8점짜리로 부모랑 궁합을 맞추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게 좋습니다. 나는 그냥 애를 무난하게 동탄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애가 너무 열심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모르겠다. 우리 강남에 가장 후진 아파트라도 어떻게든 나홀로로 들어가자. 10억 올랐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으로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했는데 돈이 벌릴지 몰랐죠.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고요. 좋은 운의 아이는 부모를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부모한테 덕을 봐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관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상극관계로 궁합을 맞춰놓으면 아이가 좋아지면 부모 운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했고, 제가 21살 때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면서 이혼하고 각자 집이 뿔뿔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저희 여동생은 서울대를 갔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너지를 통한 궁합을 맞춰서 만드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출산 태기를 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너지를 통한 태길법입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궁합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오늘 같이 따라 맞추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맞추다 보니까 애를 낳고 나서 괜찮았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를 태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1살, 5살, 8살 딱 넘어갈 때 돌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부모의 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자나 혹은 와이프가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애 낳고 나서 둘이 금슬이 좋아지면서 한 명 더 낳는 경우가 있고요. 애 낳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혼하거나 망하는 집도 있죠. 저는 그게 아이 사주에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더 나은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아이가 태어날 날짜를 부모의 사주와 맞춰서 태길하시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한테 돈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처음부터 그냥 아이한테 좋은 나를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애가 알아서 잘 살게 돼요. 심지어 나도 잘 살게 돼요. 강남의 대기업이나 명문 가문에서 90% 이상의 출산 시기를 치밀하게 잡아서 그 날짜 애를 낳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남의 유명한 차 땡땡, 호산 땡땡 산부인과를 가보고 알았어요. 달력에 보니까요, 어떤 특정 날짜에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효과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성, 남자든 여자든 끌리잖아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한 운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서예요. 풍수, 어울리는 색깔, 좋은 아이템, 이런 것도 해결이 될까요? 되긴 되죠. 개운법에서 아이 많은 것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필살기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 날짜를 고르는 일은 아이의 사주를 계획해서 상속 증여를 하거나 혹은 아이가 언제쯤 좋아지거나 아이가 언제쯤 괜찮다는 것을 미리 알고 애를 낳습니다. 아이한테 좋은 날은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한 5개, 6개 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좋은 궁합을 맞추면 3개, 아빠하고 좋은 궁합을 같이 3개를 다 맞추면 1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8주에서 40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날이 하루 혹은 이틀밖에 없어요. 되게 없죠. 맞아요. 태길이잖아요. 그 중에 최상의 날을 고르니까 정말 날짜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좋은 날은 하루 이틀밖에 없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사주상 태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의 사주는 산이라고 칠게요. 큰 나무는 땅에 있을 것 같으세요? 산에 있을 것 같으세요? 산에 있습니다. 산에 물이 있나요? 비밖에 없어요. 산에 큰 나무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비가 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빠의 뜨거운 태양과 엄마의 큰 산에서 나무를 낳으면서 나무가 더 무럭무럭 크도록 도와주고, 그림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주 원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저의 필살의 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로 본 지 38년 됐거든요. 그럼 뭘 볼까요? 사모님이 언제쯤까지 몸이 버틸 수 있는가를 봅니다. 37주까지 가능할까? 38주까지 가능할까? 39주까지 가능할까를 타로로 최대한 사모님께서 언제까지 몸 버틸 수 있을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또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시너지가 맞춰지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안정되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아빠가 되게 평안해졌다. 바로 이런 거예요. 궁합 다 맞춰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태길에 관해서 공통적인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많으세요. 주신 일정보다 빨리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전화 주십시오. 출산 태길 때문이라 그러면 무조건 전화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려우셔서 아이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무조건 태길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날짜를 맞춰야죠. 또 하나는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해당 일이 안 된다고 해요. 병원을 바꾸시면 돼요. 원래 의사쌤은 몇만 명을 보실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분의 스케줄을 바꿀 이유는 없고요. 우리만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병원을 찾으시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날짜를 찍는 게 앞으로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 개운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 다들 남편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병원을 찾아놨습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까요? 저는 아이의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보다 태길이 수십 수백 배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에게 금수저의 사주를 꼭 선물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을 탄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이 1년 반 밀려 있어도 태길을 제일 먼저 합니다. 좋은 사주의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을 위해 도움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황금우주 컨텐츠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가정 만드십시오.